안녕하세요, 부타나입니다. 여러분들 청약통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혹시 아직까지 또 2만원씩 넣으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언제 가입하면 좋을지, 그 다음 얼마 정도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청약통장 만드신 분들은 은행에서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200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면서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 가입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도 은행 가면 많이 권유를 받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은행원들의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권유를 많이 받는 건데, 자, 저도 과거에 이 통장을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은행원의 권유로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공장에 일하려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월급 통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은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은행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이 통장 하나만 가입해주면 되고 계속해서 납입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냥 22만원만 넣어놔도 되고 그냥 계속 안 넣어도 된다라는 말을 들어서 저도 가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은행원분한테는 정말 고마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씩 전부 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돈을 안 넣어도 된다라고 그러고 2만원씩만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월 부담액이 10만원이 넘어가면 본인한테 부담도 되고, 더군다나 이 돈은 빼기가 힘들죠. 청약통장에 당첨돼야 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만원 이상 얘기를 하면 대부분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원이 권유할 때 대부분 2만원씩을 권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만원씩 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실상 이 통장을 만든 의미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공공청약에서 당첨자 선정 순위를 보시면, 자, 1순위에 어떤 게 있냐면 어쨌든 2년이 경과된 분, 월 납입금이 24회 이상인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순위 내에서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는 어떻게 되냐면, 가에 보시면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가능한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매달 10만원씩 넣어서 1년에 120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즉 내가 10년 동안 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2만원만 넣어놨다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0년 동안 10만원씩 넣으신 분들은 1200만원이 인정을 받고 계시겠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공공분양의 로또 청약들을 당첨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공공분양에서 얼마 정도 납입을 해야 당첨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면, 최근에 로또 청약으로 엄청나게 핫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수방사 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최소 당첨 금액이 얼마냐면 바로 2,550만원이에요. 지원하신 분들을 봤더니 가장 많은 저축 금액이 얼마냐면 3,670만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10만원씩 인정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인정받으려면 몇 년이 돼야 되냐면 바로 1년에 120만원씩 인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2,500만원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는 금액이고, 3,600만원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10만원씩 자동이체 걸어놓고 2, 30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한테 통장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그럼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현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녀가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7세부터입니다. 왜냐면 여기 법령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실 분들 지금 기준으로는 만 17세부터 가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근데 이게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뒤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럼 민간 청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민간 청약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점제입니다. 이 가점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총 3개의 카테고리로 형성이 돼서 이 점수를 더하는 건데, 바로 첫 번째가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를 더해주는 건데, 자,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어릴 때부터 무주택이었다고 해서 그 점수를 전부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만 30세 이상이 돼야 카운트가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유주택자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빵점인 거죠. 즉 만 30살부터 1년씩 쌓이는 겁니다. 내가 만 31다 라고 한다면 2점,
만 32이다라고 한다면 4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주택 기간으로 만 45세 이상이 된다면 32점인 최고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수인데, 실제 내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 그 다음 와이프, 그 다음 부모님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게 6명이 되면 35점이고, 자, 그 다음 청약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가입 기간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빨리 가입하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그래서 15년 이상 되면 17점으로 여기 점수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최고점이 84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제도에서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바로 결혼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요즘 시대는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인신고를 했을 때의 혜택이 혼인신고를 안 했을 때의 혜택보다 훨씬 저조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을 때 훨씬 혜택이 많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청약통장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각각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바로 첫 번째로 1순위 추첨 확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청약통장이 두 개였기 때문에 둘 다 추첨이 들어가서 확률이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한 명밖에 추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60제곱미터 이하 생애 최초 확률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원래는 통장이 두 개였다가 합쳐지면 한 명밖에 못 쓰기 때문에 확률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자,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신혼특공이나 생초특공, 60제곱 이상 같은 특공도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걸로 얻는 혜택보다 이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돈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당첨이 돼야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기간 동안 금리를 올려준다는 거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가장 처음에 금리를 올려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좋은 거고, 그 다음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도 올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 자금 대출 우대 금리를 0.2에서 0.5%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거죠. 어쨌든 청약통장으로 당첨돼서 대출 받는 사람들한테 우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저희가 할 거는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연간 납입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240만원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300만원까지 늘려준다라고 하니까 매월 원래 기존에는 20만원이었으면 2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공공분양에서 여러분들이 당첨되려면 최소 10만원씩은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사실상 20만원씩 넣는 게 이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공제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이게 300만원까지 늘어나면 월 25만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고 여기에 돈을 납입할 여유가 된다면 사실상 25만원씩 넣어 두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 혜택을 가장 크게 준 게 어떤 거냐면 바로 배우자 합산입니다. 아까 전에 청약통장 두 개가 하나가 됐을 때 단점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 인정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서 본인이 5년이면 7점이고 배우자가 4년이면 6점이었는데 이거를 본인이 청약할 때 7점과 여기에 반, 즉 3점을 더해서 10점까지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자,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추첨제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보완을 해줬냐면, 바로 가점제에서 조금 더 이득을 준 겁니다. 즉, 현재는 대부분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어서 추첨제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또 조정 지역이 바뀌고, 그 다음 아직까지도 가점제 같은 경우는 60%, 그 다음 기본적으로 40%까지는 전부 다 가점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너네가 결혼했을 때 이렇게 가점제를 더 높여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도 2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이거 두 개를 더하게 해줬으면 조금 더 파급력이 좋았을 텐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점을 서로 잘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점제 동점 시에는 추천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 선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빨리 가입하는 게 이득인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청약통장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셔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 그 다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자녀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인데, 기존에는 2년이라서 인정 총액도 240만 원까지 밖에 안 됐는데 이걸 5년으로 늘려주다 보니까 600만 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냐면 아까 전에 당첨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면 2,500만 원 정도였죠. 이거를 채우려면 거의 20년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5년에 600만 원까지 해준다면 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 미성년자에 납입했던 600만 원과 그 다음 성년이 돼서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 1200만 원을 더하면 만 30살에 벌써 180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공공분약은 전부 다 당첨 가능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웬만한 로또 청약은 전부 다 당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거 청약통장 하나 들어주는 게 자녀들한테는 로또를 물려주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 특히 중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걸 보시자마자 바로 넣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 17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만 14세부터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만 14세부터 10만원씩 꾸준히 넣어주시는 게 자녀들한테 로또 통장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여유가 된다면 자녀들한테 꼭 통장을 가입시켜주는 게 훨씬 이득이고, 자, 두 번째로 직장인이라면 이제부터 25만원씩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소득공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로 결혼으로 인한 가점 상승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가점 상승이 유리할지 아니면 현재로서 아직까지 각자 통장이 유리할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오랜만에 청약통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법들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법이 바뀜으로써 내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다음 그 혜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서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